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시아의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가 홍콩에서 정식으로 출시가 됩니다. ETF, 비트코인 ETF 3개 상품, 이더리움 현물 ETF 3개 상품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건데, 과연 어느 정도로 시장을 견인해낼 수 있을 것인가. 특히 무엇보다 미국 월가와의 어떤 거래량 비교가 직접적으로 이뤄질 텐데, 어느 정도 초기 흥행 성적, 이른바 전문 용어로는 오픈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됐고, 이런 기대감이 깔려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64,000달러 일시 돌파까지 해내는 모습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67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54%대 후반에서 와리가리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반등을 하게 될지 아니면 저항을 맞고 이제 슬슬 도미넌스를 줄여가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게 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에서 9시 반에 이제 정식으로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0시 반이 되고, 상장 첫날 거래량 요게 또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ETF 시장 자체는 미국 월가랑 비교할 게 아닌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굉장히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새로운 영역의 상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로 흥행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을까? 뭐 그런 얘기들, 기대와 우려가 함께 좀 깔려있는 모습인데, 개인적으로는 기대 쪽에 약간 더 무게를 싣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홍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발행하는 이 차이나 SM 매니지먼트, 재밌는 회사예요. 홍콩에 자회사가 있긴 한데 본사가 중국 베이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본토 기업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홍콩에서 현물 ETF 승인을 받아냈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홍콩 최초의 암호화폐 현물 ETF 거래량은 미국 첫날 거래량의 1억 2,500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우리는 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달리 현물과 현금 상환 모두를 허용한다. 이게 또 사실 장점이죠.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청약에 채굴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 채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을 활용해서 홍콩에서 직접 암호화폐 현물 ETF 구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채굴자들이랑 이렇게 또 사전에 입을 맞췄다라는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굉장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나 중동 등 아직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은 이 많은 국가의 투자자들과도 우리는 접촉을 했다. 미국과는 특히 거래 시간대가 또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수요층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은 진짜 뭔가 한 방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꼭 기분 탓만은 아니지 않을까 뭐 싶기도 한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이 발행사가 직접 이야기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관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 현물 ETF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승인 한 해 만에 어리버리 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와중에 지금 증권성 논란이 또 부각이 된 상황,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인 컨센서스가 SEC랑 지금 소송을 치르게 된 상황, 심지어 웰스 노티스를 지금 통보를 받았죠. 컨센서스가. 그래서 되게 희한하고 재미있고 골 때리는 상황이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차이나 AMC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더라도 홍콩의 암호화폐 현물 ETF 상품은 별다른 영향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 뭐 이렇게까지 약간 선을 그어서 미국 SEC가 뭘 하든 말든 우리는 그냥 우리 길 가는 거야. 이렇게 상당히 덤덤하면서도 나름의 자신감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와 차별점도 있고, 특히 이더리움 현물 ETF는 미국에서 아직 승인도 되지 않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홍콩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어느 정도의 관심을 끌게 될지, 특히나
지금 중동 자본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다 보니까 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중동 쪽으로 어떻게 확산이 될 것인가, 특히 호주에서도 이제 연내 승인 전망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홍콩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등판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유입 자금 규모, 특히 중국 본토 자금이 얼마나 유입될지 이런 게 또 중요하고, 어느 정도의 흥행 성적이 나와준 이후부터는 중국 공산당의 스탠스는 진짜 뭘까, 뭐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받게 될 거예요. 특히나 표면적으로는 지금 전면 금지를 해놓은 것인데 어쨌든 중국에 해당하는 홍콩이 이렇게 전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중국 정부의 다음 스탠스도 굉장히 궁금하고, 벌써부터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실제로 의미 있는 성적을 내게 된다라면 중국 본토에서도, 중국 증시에서도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 뭐 그런 얘기까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중국 정부가 어쨌든 입장을 전면 선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보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이미 벌써 나오기 시작했을 정도로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의미 부여가 이미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나 이제 홍콩 OSL 거래소 이 하베스트,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은 하베스트의 경우에는 홍콩 OSL 거래소와 이 비트코인 커스터디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미국 월가랑 비교를 하자면 블랙록과 코인베이스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홍콩 당국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점 명확히 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함께 규제된 이 진입한, 규제권에 진입한 비증권형 가상자산이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에게 허용된 상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규제 명확성인 거죠. 별거 아닌 건데 차라리 그냥 증권이라면 증권, 비증권이라면 비증권, 이렇게 확실하게 갈래를 타주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더리움이 증권이라면 홍콩으로 자본이 몰려가겠죠. ETF에 투자하고 싶은 자금이 있다라면.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명확해지면 되는데, 미국 SEC가 워낙 이걸 정치적인 논리의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규제 권한 사이에 밥그릇 다툼 양상으로 이게 번지다 보니까 배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와중에 홍콩에서는 이더리움 비증권 상품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규제 명확성이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 허브 도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왔던 홍콩이 새로운 혁신 기술을 활용을 해서 크립토 허브 도시로 도약을 어느 정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죠. 네이트 제라시 ETF 스토어 CEO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아직 채택 초기 단계다. 금융기관들은 브로커들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 구매 권유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천천히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ETF는 시간이 지나면서 썰물과 밀물을 반복한다. 결코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자금 유입이 제로다, 유출이 발생했다, 뭐 이런 얘기 의미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금융기관이 브로커들에게 권유조차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권유하는 거를 아직 허용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모건 스탠리가 브로커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 권유할 수 있게끔 정책을 바꾸는 게 시장의 주목도를 이끌어내고 있는 거죠. 대부분이 지금 투자자가 직접 어드바이저, 이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에게 직접 문의를 해야 하는 비권유 방식인데,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 이걸 바꾼 거잖아요. 직접 현물 ETF를 고객들에게 추천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브로커들이 지금 한 15,000명 되는데 이들이 직접 영업을 뛸 수 있게끔.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안 되니까는 아직 채택 초기 단계야 라고 네이트 제라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블룸버그가 이제 호주에 대한 전망까지 제기를 하면서 이번에 아시아 최초 암호화폐 현물 ETF가 이제 상장되고, 연내 호주에서도, 그러니까 오세아니아 지역권으로까지 이게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주에서도 주식 거래 80%를 처리하는 호주 증권 거래소 올해 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한다. 이 바네코 호주 지사 등은 이미
호주 정부에 ETF 출시 신청을 한 상태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금 월가에서 쏘아올린 블랙록이 쏘아올린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이런 기관들이 쏘아올린 공이 지금 전 세계 대륙권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자체를 좀 봐야 되는 건데 미국에서 지금 초대박이 나왔고 홍콩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자금 유입이 이루어질지 흥행을 하게 될지가 지금 관심 포인트고 호주에서 연내 승인된다라고 하고 영국에서는 5월 28일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N이 지금 출시가 됩니다. 이후엔 이제 ETF로까지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이 기존에는 투기적 자산으로서 평가를 받았던 특히 제도권의 평가, 올드 미디어와 올드 금융기관들의 평가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이렇게 국가적으로 적극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 과도기적인데 긍정적인 상황인 거죠. 체이널리시스가 이번에 19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 공개기업, 상장기업 10곳을 정리를 했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전체 공급량 1% 보유 1등, 마라톤 디지털 그리고 허트8 등 이 채굴 기업들, 그리고 코인베이스, 갤럭시 디지털 등등 이 공개 기업들, 상장된 기업들이 비트코인 현물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공개 기업들이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하고 있다. 유명 기업들이 이 암호화폐 보유를 공개적으로 약속할 경우에 투자자의 신뢰도와 관점을 자극할 수 있다. 재밌는 상황입니다. 넘버 3가 테슬라네요. 재밌는 상황이고 이렇게 지금 제도권으로 이미 강력하게 들어와 있거나 특히 혁신 기업들, 기술 기업들, 투자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장된 기업들이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을 꽤 많이 가지고 있고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서 좀 더 많은 기관들의 진입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지금 국가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과정이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림 자체가 되게 예쁘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세, 비트코인 시세를 좀 이제 짚어보자라면 이건 12시간 차트거든요. 알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1,900달러가 지속적으로 중요한 지지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유지된다라면 비트코인은 71,000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 우리가 말한 박스권, 우리는 박스권을 두 개로 분리해서 바라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알리 같은 경우에는 61,000달러에서 70,000달러까지를 하나의 큰 박스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지지라인 하단, 박스권 하단 지지를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간다. 어디까지? 박스권 상단 돌파. 이렇게 되면 이제 전고 돌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확산이 되겠죠. 크립토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월간 차트입니다. 이제 4월 월간 종가가 곧 나오잖아요. 그래서 월간 종가가 또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비트코인은 지난 사이클의 캔들 고점 종가를 테스트하고 있다. 요거 말하는 거죠. 요 라인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 요게 지금 62,800달러 그러니까 얼추 63,000달러 구간인 거고 그래서 요 위에서 마감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주간 종가는 63,000달러 부근에서 마감을 해줬고 그래서 지금 정도 라인에서 조금 더 이제 홍콩이 만약에 ETF 거래 첫날 의미 있는 자금 유입을 이끌어낸다라면 64,000달러 위에서 이 종가 마감을 해줄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긍정적인 5월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오를 것이다. 왜? 아무리 빠져도 조정을 빡세게 받아도 63,000달러 구간은 지켜주는구나. 박스권 상단을 향해서 나아가자. 언제? 5월에 이런 기대감. 그래서 4월 종가 마감이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중요한 관심 포인트라고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2달 정도 지금 조정 상황이 이어지다가 긍정적인 재료들이 하나 둘 동판을 하고 있는데 5월에도 긍정적인 상황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영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